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무한 영광입니다. 우리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네, 강혜안입니다. 아, 정말 제가 처음 비즈니스 시작할 때 우리 김선영 리더님, 박영선 리더님 테이프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너무 두 분이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그 성공자의 오디오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던 비즈니스를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얼마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뵀을 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따라하고 또 부러워하면서 흠모하면서 그렇게 성공자분들과 더 어울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는 날도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 얘기를, 네,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밑에 걸 누르면 되죠? 위에 건가요? 네, 저는 20대 때 제가 대전의 공중파 방송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재수 안 하고 휴학 안 하고 졸업하자마자 6개월 이제 아카데미 과정 마치고 바로 입사를 하게 돼서 지나 보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92학번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참 후죠. 그때 추정 60분 제목이 저주받은 92학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제가 운 좋게 제일 먼저 취업을 했는데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IMF가 온 거였습니다. 저도 아침 7시 반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제가 96년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 IMF가 왔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은 그 다음 프로그램에 아침 방송 진행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셨는데 부산 MBC, 대전 KBS 이렇게 거쳐서 극동방송 또 클래식도 너무 잘 진행하는 선배님이셨고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완전 초짜 아나운서였었고요. 근데 우리 선배님께서 분장실에 아메이 헤어스프레이를 갖다 놓으셨었어요. 근데 그 당시부터도 이미 아메이는요, 덜어 쓰는 스프레이였거든요. 근데 이게 프레온 가스가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음악회 진행했던 사진인데, 그때는 아나운서들이 머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했어요. 불려가지고. 그래서 매일 스프레이를 하는데, 일반 샴푸를 쓰면요, 잘 안 헹궈져요. 근데 저희 제품은 물만 살짝 이렇게 적셔도 싹 풀려요. 야, 제품이 좋다. 근데 이미지는 완전 다단계도 아니고 피라미드였어요. 그때 한국 시대가 소비자분들이 OK 캐시백이 언제 시작됐어요? 저는 91년 제가 대학 수능 공부할 때 그때 학력고사하고 수능하고 이제 막 일 때였거든요. 그때가 편의점이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대전에서 방송 시작했을 때 대전에 할인마트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인식이 제품을 바꿨으면 유통 광고를 소비자한테 주고 소비자가 캐시백이 되고 그걸로 집도 사고 유학도 보내고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근데 제가 제품을 쓰면서 바디 샴푸를 써도 너무 좋고 제가 아토피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조금씩 감동을 하고 있는데 IMF가 왔어요. 5대1 간지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뉴스 진행하던 직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양다리를 걸쳐야 살아남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거의 아버지 또 저희가 딸 셋이거든요. 근데 무급 휴가 뭐 이러면서 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한다고 사표 내고 나왔어요. 방송을. 그 집안에 수입이 없는 그런 시절을 저는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됐었냐면 앞으로 이 20대 80 사회로 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보시다시피 중산층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존재를 했거든요.
지금 어떤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08년에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나 또 가계 상황은 어떠셨어요? 저는 IMF가 기회가 돼서 아메이를 만났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6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체감을 못했어요. 제가 이게 금융위기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삿포로에서 실컷 스키 타고 아메이 여행 보상 받고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하나 딱 가지고 제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 저주받은 구의학번이라고 누가 써놓은 거예요. 92, 93, 94들이 IMF 때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좀 취업해서 일 좀 하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또 금융위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는 그럼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는 또 20학번들이 자기가 저주받았대. 입학하려고 다 입학하고 합격했는데 캠퍼스를 못 나가. 그렇죠? 코로나 때는 여러분 또 가계 상황이나 지금 막 비즈니스 알아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저는 코로나 때 아메이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코로나 때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건강 공부, 영양 공부 했던 거, 또 제가 아이들을 약 없이 키운 거,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을 돕고 건강하게 하는데 이롭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엊그저께 유튜브에 뜬 거거든요. 경기 침체 시작됐다고. 네, 지금 여러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지금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IMF 때는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처음에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는 제 미래가 장밋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제 나도 공중파 아나운서 전국 최연소였어요. 나름. 그런데 막상 그 IMF가 오니까요. 저희 PD 선배 두 분이 해고가 되시는 걸 봤어요. 그 다음날 출근 안 하세요. 서울대 다 연대 나온 분들이었어요. 가정도 있고 애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들이 출근 안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저 월급쟁인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땐 사자 잘 나갈 때잖아요. 또 의사, 뭐 변호사, 판검사, 아나운서라 그랬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완전 장밋빛인 줄 알고 있다가 IMF 때문에 현실 점검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새벽 방송을 해야 되니까 차를 할부로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었고요. 또 월세방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제 체면 유지하느라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월급쟁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는데 여러 번의 고비를 통해서 제가 뭘 알았냐면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무한한 부의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그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20년대, 100년 전에 예견을 했어요. 이 책에 보니까. 20년대 이 엄청난 혼란기를 지나서 2030년대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뭘로? 공유 경제로. 근데 지금 여러분이 왜 저와 함께 기회냐면요. 1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미 은퇴를 하셨고요. 이제 2세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이 나올 거예요.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왜? AI 때문에. 챗 GPT 때문에. 챗 GPT가 지금 4.5까지 가가지고요. 이제 아재 개그를 알아듣습니다. 네, 아재 개그를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삼성에서 또 플립6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 사이에 걔를 이렇게 접어서 앉혀놓으면요. 얘가 통역을 해요. 폰 자체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호주 갔더니 그 호주의 한류 때문에요. 제가 영어 하는 것보다 그분들 한국말을 더 잘해요. 제 방에 벨 딱 눌러서 이제 매니저 열어드렸더니 이미 한국말로 자기 말을 다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폰을 딱 보여줍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구글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구글 맵으로 호주에서 검색을 해서 리더님들하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요. 구글 맵으로 검색하래요. 제가 어떤 그 호주 유학생 같이 생긴 분한테 물어봤더니 길을. 구글 맵을 제 폰으로 딱 열었는데 한국말로 안내해줘요. 구글 맵이 해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만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네가 갑이다. 왜? 제가 데이터 무제한을 해갖고 갔거든요. 제 폰이 갑이야. 그래서 아주 너무 놀라운 이번 여행 리더십이나 또 다이아몬드 여행에서도 현지에 가서 한류의 위력을 또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슨 비전이 있나. 자, 새로운 비즈니스,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비즈니스인데 일찍한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메이 오래됐잖아요. 이미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우버나 또 에어비앤비 이용해 보셨나요? 우버는 한국에 안 들어왔지만 우버가 뭐냐면은 내 차를 갖고 택시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네, 평소엔 타고 다니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버랑 예약을 해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엔 못 들어왔죠. 에어비앤비도요, 본사가 집 한 채도 안 갖고 있어요. 공유 경제죠, 그야말로. 제가 평창 올림픽 때 저희 아이들하고 에어비앤비로 방 잡아서 평창에 올림픽 개막식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는 자기 방이 하나도 없어. 자기 호텔이 하나도 없는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별장이나 주택을 가지고 에어비앤비가 이걸 연결해주는 공유 경제 역할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기업들이 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공유 기업. 그쵸? 아메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메이가 오히려 에어비앤비보다 우버보다 앞서서 이 공유 경제를 준비한 거다. 왜냐면 여러분은요, 여기 이 매장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세요. 우리 탑리더님들조차도 여기에 1원 한 푼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인건비 한 사람도 월급 주지 않고 또 때 되면 신제품 나올 때 리모델링 하지 않고요. 여기 와서 수건 둘러쓰고 벽돌 안 쌓아요. 저도 20대부터 지금까지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으로 그런데 전국구가 되고 100개 국가 및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메가스터디 손주훈 회장 아시죠? 네, 그분 영상을 또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저출산 때문에 BTS처럼 창의적으로 성공하지 않을 거면 다 아프리카로 가야 된대요. 네, 우리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근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아메이는 모르시는구나. 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세요. 아프리카에서 황인종 되게 싫어해요. 그러세요. 황인종 엄청 차별해요.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제품으로 한국 아메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네트워크로 100개 국가 및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지금은 줌에도 전부 외국 자막이 다 떠요. 지금 계속 실험 중이더라고요. 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우리 줌에서도 언어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간절한 비전과 꿈으로 이 기회를 전달하냐.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이걸 정확하게 아냐. 내 정체성이 뭐냐.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옛날 얘기 아니고 24년 4월에 제가 본 다큐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 나오는 이 아버님께서 저처럼 똑같이 대기업에서 IMF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명퇴를 하셨어요. 저처럼 IMF 때. 그 이후에 여러 번 사업을 하셨다가 또 도산하셨다가 여러 번 하시다가 지금은 이 영상에서는 차를 한 대 가지고 다니시면서 트럭 같은 차를 갖고 다니시면서 용달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대기업 그 당시는 잘 살았잖아요. 대기업 다니시다가 갑자기 집안이 가난해지니까 기특하게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가요. 근데 이 아들이 서울대 가면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분식집 알바하고 구내식당 알바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인터뷰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연애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을 겪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너무 당연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건 터미네이터다. 미래에서 이미 온 거다. 우리는 미래에서 와서 그분들한테 말하고 다니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네,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한 100번 정도 마케팅을 들어요. 제가 결단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안 하려고. 그 나름 아침 뉴스 진행자인데 이 방송국 얼굴인데 나름 월급쟁이라도 내가 저 다단계를 하다가 그만두면 평생 꼬리표가 달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어도 저는 속는 게 싫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속으셨기 때문에 어디 아무에게도 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케팅을 한 100번 듣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랬더니 안 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뭐 원칙 중심의 리더십 이런 스티븐 코비 책에도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비즈니스 만난 걸 정말 축복이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급한 거 위주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계 보고 사는 거예요. 미팅장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시간이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요. 병원 가야 돼서 없고 세금 내러 가야 은행 가야 돼서 없고 저기 시어머니 태워다 드려야 돼서 없고 예. 아기가 아파서 없고 시간이 없어요. 미팅장 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계를 놓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의 삶을 산대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침반을 놓고 산다는 거예요. 방향을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 사업 만났을 때 저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를 선택한 거였어요. 아메이가 저한테는 급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월급을 받고 있었고 나름 아나운서였고 네, 레벨 그 네임 밸류가 괜찮았어요. 왜냐면 지금도 전직 아나운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3년밖에 안 했는데 아메이는 27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임 밸류가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게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었어요. 그 당시에. 어쩌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중에 이 사업을 알아보면서 아메이가 이 아메이 안에 다 있구나.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내가 이 비즈니스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 안에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여행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모님께도 더 잘할 수 있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선택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전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데다가 엔잡러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업하신 것처럼 하시면 돼요. 전업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그때 20대여서 그리고 딸린 식솔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명단, 그 5명도 안 되는 명단을 만나려고 주말에 올라오면은요, 기름값이 너무 드는 거예요. IMF 때라 또 휘발유 값이 엄청 올랐을 때. 그래서 한번 왔다 가면은 그 당시에도 막 7만 원씩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대전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 어떤 작은 소견으로는 이렇게 뭐 고속버스 타고 올라갈 일은 아닌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언니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해가지고 그 몇 명 20대들이 같이 제품을 조금 쓰고 있었어요. 미팅장도 조금씩 나오는 분이 있었고. 근데 그분들 중에 어느 남자 20대 분이 아버님이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업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막 가가지고 사업 설명했더니 아버님이 내가 이제 국가에서 버린 몸이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냐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낚시를 하러 다닐 거라고. 그 낚시를 하러 다닐 때 그 차가 너무 좋다고. 그게 LPG인데 주차료도 50%고 막 그러세요. 제가 귀가 이만해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무모할 정도로 그런 게 좀 있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저 차를 내가 타야 되겠다. 그 차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차로 바꿨습니다. 중고차 연결해가지고 제 차 1300cc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다마스예요. 다마스. 예. 네. 그래서 차를 딱 갖고 왔는데 너무 멘붕인 거예요. 이렇게 일단 얘는 수동이에요. 수동. 예. 네. 오토가 없어요. 이게 파워 스티어링이 없어. 거의 반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깨 힘으로 돌려야 돼요. 창문을 이렇게 띵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야 되고요. 이런 차를 갖다 놨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통통 쳐봤더니 통통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타놓고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중고차 하는 친구분이 천천히만 다니래요. 모든 차를 다 양보하래요. 뭐 고속버스 지나가면 양보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20대 남자 파트너분 한 명 태워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한번 쫙 갔다 옵니다. 이 차를 1년 타요, 제가. 1년 타가지고 그 해에 연말 보너스 받는 파운더스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요. 네, 그 다음 차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이 차를 탔을 때가 저는 사실 가장 가슴이 뛰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자유가 있었어요. 정말 그 흥분해서 그냥 막 몰입하는 완전 집중과 몰입. 한 6개월 정말 집중했더니 1000만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네. 그렇게 이 차가 지금도 지나가면은 제가 저 차를 이렇게 봐요. 저 차를 주차해놓고 저 차가 단종됐거든요. 저 차 주차해놓고 이렇게 어디 뭐 물건 갖다 주려고 잠깐 내려져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석을 이렇게 제가 다시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렇게 초심이 돌아와. 초심이. 예. 저 차 하나 사서 어디 소장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예, 그 초심이 돌아오는 차예요. 근데 가끔 지나갈 때 저희 아이들이 하도 제가 그 스토리를 말해가지고 엄마 차 지나간다, 엄마 차 그래요, 저희 애들은. 근데 그 차를 제가 누가 탓이나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탓이나 볼 때가 있는데 보통은 굉장히 연로하신 남자분들이 모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떤 플랜을 인생에서 만나냐가, 어떤 비빌 언덕에 비비냐가, 어디에다가 사다들 대고 올라가냐가, 열심히 사시는 건 똑같거든요. 열심히 사는 건 똑같아요. 더 열심히 사시죠. 얼마 전에도 강변북로에서 이 차가 지나가요. 근데 여기 광고판에 이렇게 붙이셨어요. 뭐 어디다가 뭐 아토피, 뭐 무슨 피부가 좋아집니다. 뭐 네이버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붙여놓으셨어요. 저분이 아메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메이 제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온 굉장히 특별한 기회를 누군가에게 이제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첫 여행을 여러분, 저는 처음에 마케팅 들었을 때요. 우리 리더님도 어떠세요? 생각하는 대로 다 되세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마케팅 들었는데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첫 마케팅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셨었어요? 저는 첫 마케팅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저 60만 점은 누가 모을까? 60만 점 모으는 사람 좀 보고 싶다. 60만 점이 너무 커 보였었어요. 6%가. 1000만이 아니라 60만 점. 저는 그런 20대였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남들보다 여행을 좀 늦게 갈 것 같아. 네. 나는 한 번 가면 평생 갈 거야. 나는 평생 가는 여행을, 그 여행 자격을 딸 거야. 그런 마음이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29에 첫 여행을 갔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참 모르고 했냐면 회계연도가 9월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9월에 910만으로 큐를 안 해서 이 11달 내내 큐를 했는데도 다음 가족 동반을 못 갔답니다. 그걸 맞출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회계연도에 그 해에 제가 루비도 되고 한 그룹 독립도 되고 하면서 첫 여행에 파트너분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한 6개월만 되면 여행 점수가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행 점수를 고민하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지금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정말 믿고 완전히 갈아 넣어 보셔도 괜찮아요. 정말 검증된 플랜이고 저는 지금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기회가 드디어 또 새로운 기회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지금도 엄마가 좀 바빠질 거야. 엄마가 좀 바빠질 거야. 네가 좀 밥 좀 차려라. 나 밥 좀 비벼줘라. 제가 애들한테 계속 요즘에 한마디씩 툭툭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29에 갔는데 저희 애들은 나와서 3개월 만에 여권 만들고 둘째 녀석은 뱃속에서 3번 갔다 왔어요. 10달 동안. 그래서 와 이게 지금은요 처음에 제가 그거 알고 했을까요? 저는 부모님 때문에 했지 내가 결혼하면 애가 나오겠구나 해서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상속되는구나.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없이 여러분 소유자나 저는 저희 아버지 번호를 제가 또 상속받아 봤어요. 저희 아버지 번호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시거든요. 예, 그게 지금은요 상속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인감증명서도 다 없어졌어요. 한 명이 받을 수 있어요. 한 명이 자녀 중에. 근데 그 상속 절차가 간소해졌는데요. 상속세, 증여세가 없잖아요. 건물주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큰 건물수로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신다면서요. 그렇죠? 요즘에 건물이 공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저도 현실 점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에도 삿포로 같이 갔다 왔지만 오랜만에 일본 원전 때문에 저희가 오랜만에 삿포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삿포로 가서 첫날 다 초보 조끼 입고 탔어요. 저도. 둘째 날부터 그 스키 강사들 한국에서 다 모셔갖고 이번에는 그 클럽메이드 전 세계 스키 강사를 다 데리고 왔잖아요. 전 세계 스키 강사를. 하루 간단히 타면 그 다음 날은요. 고급 코스까지 다 따라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와. 저는요 20대 때 여러분 대학 때는 배낭여행 한번 못 가보고 졸업하고 바로 입사하자마자 아메이 만났잖아요. 한국에서 스키장도 한번 못 가보고 골프장도 한번 못 가본 사람이에요.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 근데 첫 스키도 삿포로에서 탔고요. 골프도 아메이 여행 가가지고 해외에서 머리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2대가 아니라 3대 그 이상이 이 사업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나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르쳐드리고 싶다. 네, 더 많은 분들, 지금 필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리더님들과 함께 친해져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은 또 크리스찬 대안학교도 연간 거의 뭐 한 3천 이상 한 놈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저희 둘째는 9살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보내세요. 너무 보내고 싶어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간신히 보내시는데 어떻게 애를 9살 때부터 넣냐요. 집이랑 가까웠거든요. 제가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전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가 지금 대학을 갔는데 군대 갈 때쯤이 코로나였어요. 근데 그때 백신 논란이 되게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 해열제 없이 키웠거든요. 거의 얘네들은 그냥 생체 실험이야, 그냥. 생체 실험. 얘가 열이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이러면서 계속 밤새 또 갈아서 먹이고 또 갈아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갑자기 군대 간다고 백신을 맞히기가 싫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백신 안 맞고 가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부대가 백신 안 맞은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해주는 데였어요. 백신 논란이 한참 많을 때였어요. 코로나 끝 무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지퍼백에다가 평소 먹던 대로 넣은 거예요. 평소 먹던 아주 미어 터지게 심심할까봐 막 오메가 젤리에다가 씹어 먹으라고 또 레시틴에다가 이스트에다 미어 터지게 넣어가지고 이제 2주분씩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검열을 하고 본인한테 이렇게 간대요. 근데 그 검열하는 분이 얘 암 환자냐고 물어보더래요. 얘 암 환자냐?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상을 2개나 받았어요. 그 부대에서 2명 중에 1명 받는 상, 전체 헌병에서 또 1명 주는 상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너 뭐 했냐? 너 뭐 하면 그런 걸 주냐? 그랬더니 나 한 거 없는데? 나 그냥 동료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 더 신청해서 하고 뭐 남는 거 하나 더 신청해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라 첫 번째가 정말 하나님 은혜시고 그 다음에 뉴틸라이트. 뉴틸라이트가 지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아주 감사한 경험들을 또 했습니다. 저희 집 사모. 네, 저희 집 사모입니다. 얘도 벌써 9년 됐어요. 근데 저희 집 온 중에 아픈 적이 없어요. 9년 동안. 이스프링, 앰모스피어, 기본 얘는 그냥 깔고 가잖아요. 근데 간식이 이츠, 레시틴, 이스트비, 굿모닝 할 때 이제 조금 따라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열이 살짝 나잖아요. 그러면은 유산균 활짝 먹여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내려가 있어요. 네. 또 개도 살리고, 고양이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네. 가정경제도 살리고, 저는 이제 그런 비전을 봤습니다. 저도 그동안 왜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역경과 또 고난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하기 싫은 날이 왜 없었겠어요. 진짜 해야 되나 이거? 하는 날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고 싶은지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그걸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미래 이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시스템에서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책에서 맨날 얘기해주고, 그렇죠? 오디오에서 맨날 얘기해주고, 적고 또 적고 그게 거의 한 참고는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다시 보지 않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보겠지 하면서 안 버립니다. 딴 건 방송했던 건 다 버려도 저는 제 다이어리는 안 버려요. 그렇게 적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부터 해서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20대 시절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그 꿈을 터치해 준 게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을 때도 다시 앉아서 종이 하나 꺼내서 적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했었더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더라? 그러면 쭉 적어놓고 나면요. 아유, 해야 되겠네. 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넘어간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꿈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설레는 꿈으로. 우리 20대 때 다마스 탈 땐요. 저희 팀에 복제가 무섭습니다. 5대가 굴러다녔어요. 고속도로에서 막 전화 와요. 도화사님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레카차 불러놓고요. 우리 꿈 잡고 있어요. 막 이래요. 그분들은 어떻게 포기해요? 지금 다 같이 애기 엄마 되고 막 애들이 다 이제 대학 가고 이런 나이가 됐지만 정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꿈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꿈만 갖고는요. 자기가 뭘 적었는지도 몰라. 그 종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꿈은요.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도 할 수 없어.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고 구체적인 거기에 마감 시한을 적은 목표까지 가셔야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루틴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꿈 때문에 너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꿈 때문에 하나씩 정말 요즘 말하는 생활 습관 성형. 매일. 제가 이 시스템 안에서 제일 깨달은 게 뭐냐면 매일이 진짜 무섭구나. 매일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내가 매일 뭐 하나. 매일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오디오를 듣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만나는 5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매일매일 정말 엉덩이 구멍나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갔겠다 할 정도로 이 미팅장에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목 디스크가 올 정도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거는 루틴으로 이제는 루틴이 끌고 가는 거예요. 루틴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굿모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아토피 체질이었어요. 10대, 20대 너무 아팠어요. 아토피, 비염, 축농증, 중이염, 천식,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아주 지저분한 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훨씬 건강해요. 지금이요. 나이는 못 속이는데 그때보다 스태미너가 좋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맨날 누워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그 10대, 20대를 지나서 지금은요, 이 굿모닝을 제가 아토피 고치려고 아침, 저녁으로 13년을 했어요. 거의 바디키를 1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메타인지가 돼가지고 제가 바뀐 게 많습니다. 이 굿모닝으로, 또 25센트 라이드와 함께, 이거는 팬데믹 때, 저는요, 부교감 우위 체질, 아토피 체질은요,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형 인간 아니에요. 저는 아침형 인간 책 봤을 때요,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왜 저런 책을 만들어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냐. 아메이 미팅 하다 보면은 10시, 11시, 12시 집에 가면 애들이 안 자고 있어요. 저희 애들은. 그럼 그때부터 또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씻어라.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키웠어요. 근데 팬데믹 때 나도 이렇게 멘붕인데 다들 얼마나 그러실까 싶어서 번개팅 한 거예요. 번개팅 했는데 한 명 들어오셨어요. 첫날 한 명. 한 명 들어오셨는데 그게 지금 1580일째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인터벌을 또 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또 파트너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루틴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고3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다고. 우리 친구들도 필요하다고. 7학년이 또 체지방 한 6kg 빼버리십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또 여기 릴리스 코치 되시면서 또 완전히 다른 사람 되신 분이 저희 팀에 많아요. 또 제주도에서 그 좋은 올레길 놔두고 왜 줌에서 인터벌을 타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봤어요. 그 올레길 좋지 않아요? 올레길은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느꼈냐면, 커뮤니티가 되는가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커뮤니티래요. 커뮤니티. 근데 우리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꿈을 꾸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커뮤니티 얼마나 귀합니까? 밖에 나가면 막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팠는데 제가 건강해지면서 다른 분들에게 이 잔이 채워지고 그게 흘러 넘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우리 팀에는 이렇게 전신 아토피,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너무 예쁜 분이에요. 너무 예쁜, 정말 팔등신. 너무 예쁘신데 저런 삶을 거의 4년 이상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또 태열기도 시작해가지고 아프셨어요. 그런데 지금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세미나에 꼭 오세요.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오프라인에서 뵙게 됐는데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뻤던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7학년 파트너가 계시거든요. 제가 이분을 이제 슈퍼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1월 달쯤에 스키 타다가 무릎 연골이 깨지셨어요. 넘어져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의사 3명 만나보기 전에 결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당연히 뉴트릴라이트 영양요법하고 엘사백 쓰고 리플렉서 또 마사지도 하고 하면서 아시는 거 총동원 아로마까지 해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수술 한 번 없이 약 한 번 없이 무릎이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대로 정말 슈퍼시니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이분도 정말 평범한 직장 다니시면서 애기 엄마세요. 근데 처음에 웰니스 코치 신청했는데 핀도 없으셨을 때예요. 핀도. 그런데 웰니스 코치에 당첨이 된 거예요. 배우라고. 공짜죠. 웰니스 코치. 기회를 잡으세요. 리더님들. 여기는 공짜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세요. 안 돼도. 그래서 이거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거의 밖에서는 한 4주에 70만 원 정도 내고 듣거든요. 7주면요 거의 한 140 이상.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웰니스 코치 교육을 전부 다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선물도 얼마나 많이 주는데요, 중간중간. 그런데 그거 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얼떨결에 그냥 간신히 나는 그냥 완주만 한다, 결석만 안 한다 이러고 갔어요. 저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의 확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하게 됐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서 또 우리 팀에서 미라클 모닝에서 하고 그게 또 훈련이 되셔가지고 키즈 스피닝까지 하시고 우주라이드에서 또 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주라이드 우리 롯데월드에서 통째로 빌렸었잖아요. 그때도 정말 저는 감동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자전거 사업을 한다. 이걸 내가 한다, 내가 창업한다, 내가.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빌린다, 3일 동안. 그리고 한 25센트 한 200대 갖다 놓고 강사진 고용하고 인프라 고용하고 해가지고 홍보한다. 그 경비가 여러분 얼마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전국에 거의 15개 이상이 매장이 있잖아요. 한 번도 여기가 물에 잠길까 떠내려갈까 재고가 어떻게 될까 걱정한 적이 없거든요. 이걸 모르세요. 이 가치를. 이게 전부 다 내 거라는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 때까지 우리 리더님들께서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렇게 확장되더라고요. 저의 경험이 확장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몇 시까지 제가 하면 되나요? 시간이? 네.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알고 제가. 6시 40분. 네네네. 저는 이 사업을 오늘 혹시, 3개월 안 되신 분. 혹시 3개월. 나는 플랜을 들은 지 3개월이 안 됐다. 계세요? 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또 계세요? 네. 그럼 우리 리더님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다 세계 1등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 가지고 하락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제품 좋은 건 너무 당연한데 플랜이 검증된 거는 너무 당연한데 저는 이게 우리 서민들이 흑수저들이 왜 이걸 해야 되냐? 진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레버리지. 보통 부동산 주식은요. 대출 받아서 그걸로 내가 더 불리는 거 이걸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인데 진짜 레버리지 마케팅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일을 꼭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 거 보여드릴게요. 97년 제가 처음 3% 보너스를 받았어요. 6,579원. 소득세 60원 떼고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IMF 때 제품을 쓰다가 이제 가입해서 보너스 받아보고 저것도 아마 첫 달은요. 제가 결심하고 받았어요. 20만 점 꼭 해봐야지. 그럴 때였습니다. 98년도는 나름 열심히 알아볼 때였어요. 안 하려고 알아볼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교육장 나오고 열심히 책 읽고 오디오 듣고 이럴 때입니다. 1년 동안 캐시백 받은 게 52만 원이네요. 월 50만 원도 아니고 연 50만 원. 알바도 월 50도 할까 말까인데. 그쵸, 리더님들. 그래서 보통 아메이 미팅 나오시다가 알바 뛰러 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뭐 캐셔 하셔야 되고 어디 뭐 애들 가르쳐야 되고 해서 못 나온다고. 국가에서 가르쳐주는 마사지 학원 다녀야 돼서 못 나온다고.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주부들 중에.
진짜 레버리지 마케팅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요. 처음과 끝을 알면 불안하지 않다. 처음과 끝을 알면 불안하지 않다. 제가 이때 알아보고 통장을 안 확인해 본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다마스 타고 열심히 할 때입니다. 이때가. 다마스 타고 열심히 할 때. SP하고 Q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SP 할 때부터 이제 쭉 Q를 해서 그 다음에 파운더스로 이때가 이제 여행 갈 때인데 한 그룹 독립하고 루비 되고 연말 보너스 받고 이렇게 성장할 때입니다. 이때 2,800이죠. 그 다음에 5,000, 그 다음에 7,200, 그 다음에 8,700. 3년 동안 4개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연봉 1억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비즈니스가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스폰서님들께 정확하게 상담받으세요. 2년에서 5년 플랜이 맞아요. 근데 내가 사업 회원가입하고 2년에서 5년이 아니에요. 나 그거 벌써 한참 지났는데요. 근데 나 왜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하실 때로부터 2년에서 5년이에요. 정말 결심하셨을 때 몰입과 집중. 이번에 올림픽, 파리올림픽 어떻게 좀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비즈니스 만나고 나서 2002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민 드라마, 예능, 뭐 영화 몰라요. 누가 아이돌 그룹이 요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왜냐면 시간을 가장 내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에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중파 3사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유선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요번에 그 사격에 김혜지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딱 사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집중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요만큼만 본대요. 관중석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분 인터뷰 딱 한 개밖에 못 봐가지고 제가 금메달 엄청 많이 따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꽂히시면요. 그 집중하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연봉 1억이 넘어가는데 요때부터 이제 연간 그때는 제주 다이아몬드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1억이 넘고 하다가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아메이가 주는 고급 마케팅. 여기 계신 우리 기라성 같은 리더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시고 더 성공자신데 제가 지금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리더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숫자는 정직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는 정직하다. 그래서 그 어느 영화에서 그 미치광이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애들하고 SF 영화 보다가 꽂힌 말입니다. 숫자는 정직하다. 우리 리더님들께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진짜 레버리지. 가짜 말고. 이 마케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 해에 제가 연말에 1억 8천을 원캐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연봉이 한 3억 6천 됐던 첫 해예요. 그런데 그걸로 뭐 했냐면 대출을 딱 갚아버렸어요. 집을 샀는데. 그랬더니 와, 한국에서 30대 중후반인데 집을 샀는데 빚이 없네. 대단하다. 나 대단하다. 아메이 대단하다. 자립을 한 거예요. 저는 자립했다는 걸 굉장히 뜻깊게 여겨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400만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요. 집에 계십니다. 집에. 이 친구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주고 설레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어른 사회에서 그걸 제시해 줘야 되는데 플랜이 없어. 아프리카로 가려는 것밖에 플랜이 없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 해에 제가 그 국민은행에서 딱 대출 털고 내려오는데 와, 빚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연금 1,000만 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애들한테 너는 너만 잘하면 돼. 엄마는 다 끝내놨어. 엄마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넌 너나 잘해라.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한 대통령이 한 5번은 바뀌신 것 같아요. 모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예요, 리더님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그 당시에 제가 애기 이유식 만들면서 아침 일찍 그 대통령 담화를 한 번씩 라디오로 들을 때였어요. 근데 그 대기업이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률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이크 딱 뺏어가지고 아메이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막 이러고 싶더라고 진짜. 근데 시대가 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욕먹어. 근데 세상이 더 그쪽으로 바뀌고 있네요. 어떻게?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또 연금, 배당금 또 여기 꽂혀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식도 배당금 나오는 거 사야 된대. 그죠? 근데 제가 아메이하고 배당금하고 무슨 차이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한 게 뭔지를 알고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죠? 리더님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에 세미나 해주시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건가요? 저는 엄청나신 걸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로벌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갈구 닦으시잖아요. 예, 명인, 장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제 무형문화재 앰버서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요. 이제 해외에서 여러분을 알아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정상에서 만나시게 돼요. 저는 아메이가 왜 좋았게요? 제가 20대에 만났을 때 왜 좋았게요? 아메이가요. 연공서열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역전할 수 있다 그래서 좋았고요. 낙하산 없다 그래서 좋았고요. 뭐 스펙이나 성별, 국적, 종교 이런 거 안 본다 그래서 좋았어요. 누가 날 면접하지 않아요. 네. 누군가에게 잘리지 않아요. 저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신바람 나게 했어요.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저는 남들보다 늦게 갈 거야. 근데 나는 계속 평생 갈 거야. 이렇게 맘먹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이제 지중해 크루즈도 자녀 동반까지 확장됐죠? 호주 가죠. 포르투갈 가죠. 그 다음에도 여러분 한 번만 그 2년에서 5년을 결단해서 허들을 넘으시면 그러면요 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2009년 50주년을 다녀와서 저는 결정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50주년 행사 때 그때 중국 아메이가 제일 많이 왔을 때였거든요. 중국 아메이가 제일 많이 사람이 와가지고 마지막 그 엔딩송이 중국 국민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와 이거 정말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에 그때 저희 파트너 중에 수유를 하면서 교육장을 오고 있는 파트너가 계셨어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쟁이 바지 입고 수유하느라고. 그래서 와서 강의 듣고 젖주고 강의 듣고 젖주고 이런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제가 50주년 라스베가스에서 빨리 가서 얘기해줘야지. 빨리 가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줘야지. 저희 아이들도 대가 지불을 같이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얼마 전에 연어 김밥을 싸줬어요. 연어 김밥. 근데 엄마가 김밥을 싼다는 거에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김밥도 쌀 수 있구나. 원래 우리 엄마가 김밥을 못 싸는 줄 알았어요. 왜? 소풍 갈 때마다 유부초밥을 싸주니까. 네, 김밥을 싸준 적이 없어, 제가. 김밥 재료 살 동안 나는 미팅 하나 더 하고 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요, 기억나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야간반에 밤 10시 반에 찾아오던 그런 시간들. 일주일에 2번씩 미팅 끝나면 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희 둘째 녀석은요, 나오자마자 저는 딱 3개월 산후조리 하면 바로 미팅장 튀어나오게 일을 했어요. 근데 둘째가 3개월 만에 딱 가정형 어린이집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데 맡겼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애기 비윤이를 이제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맡기려고 갔는데 신생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애기 바구니에. 그 엄마는 9시에 와서 애를 맡겨요. 이 엄마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문방구를 하신대요. 문방구 아침에 셔터문 올리려고도 여러분 애기 맡깁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함께 가족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 대대손손이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이룰까?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이미 그렇게 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거를 만들어가는 한국아메이가 문화적으로 더 해외로 많은 성공자들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비전을 보고 오니까 그때 저한테 쏙 들어온 말이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대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정신병이다. 그동안 제가 했던 걸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도 궁리하고 다시 방향을 세우고 또 파트너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 시간을 함께 스케일업을 계속 해오면서 더 하고 싶었던 아메이 지금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앞으로도 이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엊그저께 또 저희 팀도 줌 미팅 해주신 장표인데 제가 너무 말이 좋아서 이제 회계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멋지게 도전하시자는 의미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전을 해야 살아남는 것이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말 멋지게 또 새로운 플랜을 비전 보너스, 비전 드립, 비전 랠리에서 짜고 계실 텐데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여행지에서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같이 서로 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하고 또 바라봐주고 함께 사진 찍고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부족한 얘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